있습니다. 여행이 힘들어진 시기에 좀 어쩔 수 없이 시작했던 캠핑이 지금은 완전히 취미가 되어버렸는데요. 집 놔두고 나가서 이게 무슨 고생이냐 싶지만 캠핑처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밖에서 자연만 바라보면서 앉아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또 직업병은 어쩔 수가 없는 건가 봐요. 또 좋은 거 보면 구독자분들과 같이 간접 체험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바리바리 촬영 장비를 싸들고 가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일 오버한 날 제가 뭘 들고 갔는지 보여드릴게요. 카메라는 FX3입니다. 원래 제대로 오버할 작정을 하고 FX6를 갖고 올까 했지만 오늘은 팔로우 포커스 모듈까지 달아야 되는데 도저히 제가 들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FX3로 합의를 봤습니다. FX3를 진짜 오래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딱히 불만 없이 가장 만족하면서 가장 오래 사용하는 메인 카메라가 아닌가 싶어요. 딱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이번에 알파7, R5에 들어간 틸트와 스위블이 함께 되는 스크린 정도? 리그를 달고 이리저리 액세서리들을 부착을 하다 보면 액정을 펼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 틸트라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케이지는 오랫동안 저는 스몰 리그를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블루콘도 제품을 처음으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브랜드가 갖고 있는 생각도 굉장히 좋았고요. 또 실제로 케이지의 완성도 또 편의성까지 아주 뛰어나요. 수평계랑 상단에 콜드슈 마운트 하나가 더 있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바디 양 사이드와 탑 핸들에도 있는 나토 레일이 다른 액세서리를 확장하기에도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특유의 컬러감과 하늘색 포인트가 디자인적으로도 만족감이 상당히 높아요. 아직 스몰 리그에 대비하면 액세서리 다양성은 좀 떨어지는 편인데요. 많은 옵션이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렌즈는 시루이 풀프레임용 아나모픽 50mm 렌즈입니다. 제가 예전에 시루이 APS-C 아나모픽 렌즈를 리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아나모픽 렌즈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잘 나와 있으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우리가 아나모픽 렌즈를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 기대하는 요소들이 있죠. 첫 번째로 가로로 길게 늘어지는 특유의 플레어 패턴, 역시나 잘 표현이 됩니다. 조금 선이 복잡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솔직히 저는 다른 렌즈 대신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사용을 한다면 아나모픽 렌즈 티가 팍팍 나는 편이 더 좋아요. 다만 사용을 해보니까 렌즈 자체의 성향인지 좀 전반적으로 이미지가 색온도를 높인 것 같이 촬영이 됩니다. 단독으로 사용할 때야 큰 상관이 없을 정도의 차이지만 다른 렌즈와 함께 맞춰야 한다면 그레이 카드로 적정값을 찾고 촬영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세로로 늘어지는 빗망울 모양이죠. 스키즈 배율이 1.6배로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크롭 렌즈 대비 더 늘어났는데요. 덕분에 기존에 아쉬웠던 빗망울의 모양도 아나모픽 렌즈스러운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출시 당시에 리뷰들을 좀 많이 접할 수가 있어서 가격 대비 우수한 이미지 퀄리티에 대한 기대가 정말로 컸었거든요. 한마디로 요약을 해보면 제가 기대한 것보다 1인이 오퍼레이션 하기는 더 힘들다. 하지만 아웃풋은 기대한 것보다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롬 렌즈 때는 아나모픽 맛보기, 재미용 렌즈 정도로 평가를 했었는데 이거는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가급적 많이 써먹고 싶을 정도로 유니크한 아웃풋을 만들어줘요. 다만 각오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수동 렌즈니까 이어서 제가 설명드릴 팔로우 포커스 있어야 되고요. 스키즈된 영상을 펼쳐서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별도의 모니터를 달아야 돼요. 이럴 때는 파나소닉 S1H가 참 좋죠. 하지만 각오만 된다면 확실히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어준다는 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스몰리그에서 새롭게 출시한 팔로우 포커스입니다. 이 제품의 출시 소식을 듣고 상당히 재밌게 봤었는데요. 기존에 저는 틸타의 뉴클리어스 나노 제품을 오랫동안 사용을 했어요. 딱히 사용하면서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번에 스몰리그의 가장 큰 장점은
유선과 무선 환경을 빠르게 오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포커스 모터도 기본적으로 케이블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애초에 F타입 배터리를 별도로 장착할 수 있는 어댑터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달아주기만 하면 바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저는 그립을 사용할 거라서 그립에서 전원을 공급하도록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1인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립에 포함된 다이얼 타입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케이지의 나토 레일을 이용해서 고정을 한 다음에 채널과 기기 번호만 일치시켜주면 빠르게 페어링이 완료가 돼서 바로 쓸 준비가 끝나요. 재밌는 게 포커스 휠이 별도로 있거든요. 이걸 이 그립에 부착할 수 있는 모듈 타입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립과 포커스 휠을 함께 사용할 경우에는 두 개가 각각 어떤 채널과 기기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보여지게 되는데요. 부착한 상태로 그립을 사용을 하다가 포커스 풀러 역할을 할 사람이 있다면 그냥 위쪽 포커스 휠을 분리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채널이 나뉘면서 포커스 휠로 연결이 바뀌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포커스 휠로 컨트롤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물론 다시 결합하기만 하면 다시 그립과 포커스 휠 두 개의 기기 중에 선택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도록 다시 전환이 되고요. 이런 탈부착 가능한 무선 연결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해주는데요. 만약에 무선 송수신 장치를 사용한다면 언제든지 쉽게 포커스 휠을 분리하고 여기에 모니터를 결합해서 바로 포커스 풀러를 위한 무선 모듈이 완성이 됩니다. 무선이라서 뭐 지연이나 또 연결의 번거로움 전혀 없고 가장 직관적이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본 팔로우 포커스 방식 중에서 가장 영리한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확실히 카메라 쪽에서도 좀 빠르게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가운데요. 앞으로도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면서 동시에 가격도 많이 저렴해지고 그러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촬영하는 거 누구에게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미 관심 있는 카메라 감독님들은 다 이렇게 쓰고 있을 거고 혹여나 유튜브를 시작해볼까 하는 분들이 이걸 보고 따라한다? 그럼 무조건 말려야죠. 어디까지나 불편함과 무거움을 감수하면서 오직 카메라로 촬영하는 일이 재밌는 분들에게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캠핑을 좀 같이 어울려서 많이 다니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그냥 소규모로 작게 다니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저는 캠핑에 가서도 이렇게 촬영하는 것까지가 뭐 놀고 쉬고 스트레스를 푸는 건데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궁금한 점 남겨주시고요. 제가 캠핑 영상도 좀 부지런히 잘 찍어서 종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